네, 오늘은 그 메일로 지금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몇 개 그 질문들을 좀 간추려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사전 투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사실 이제 구독자분이 옛날에 Q&A 영상 올렸을 때는 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80명이 넘었죠. 80명이 넘는 이제 구독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좀 공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멘토를 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 너무나도 이제 좀 사치스럽고 저한테 너무나도 이제 조금 저한테 맞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Q&A를 정말 이제 Q&A죠. 저번 영상에는 정말 큐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큐가 있는 이제 Q&A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구독자분께서.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취업이 되게 어렵고, 물론 공무원이란 직장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입학하게 된다면 사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입학을 해서 뭐 공기업도 이제 인턴도 해보고, 그리고 금융 쪽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웅쿠타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일을 해봤었거든요. 아마 이제 대학교를 안 갔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들을 경험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지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 요즘 사실 그런 분들 되게 많긴 하던데, 저는 일단은 어 일단 자기 형편을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집을 구해야 될 상황 아닌 이상은 대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비용을 들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물론 또 요즘에는 또 그 소득 분위에 걸쳐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나을까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제 세모를 드리고 싶어요. 세모를. 되겠나? 세모. 안 되네? 네, 이제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PDF랑 좀 다르게 이게 좀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네요. 저도 이제 어, 사실 컴퓨터를 이제 잘 못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두 번째 질문이 또 뭐냐면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가고 싶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관학교가 가능한데 군인은 하기 싫다. 도전해봐도 되는지 또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던데, 이거는 사실 이제 하기 싫으면 안 해야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RO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ROTC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군단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군대를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신체 건강한 이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이제 일반 사병으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지만 ROTC를 도전해서 장교로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학교를 안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육군 3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정말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다 싶으면 사실 요즘에는 단군 이래로 가장 돈을 벌기 사실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돈 벌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렵다, 이것도 사실 이제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좀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많긴 한데,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가고 싶다, 이거는 사실 이제 딱 저희 때 세대입니다. 딱 제가 딱 그럴 세대인데, 지금 이제 90년대생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먹혀들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그 2000년 중반 정도 되시는 분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 일보다도 예, 지금 사실 이제 다른 플랫폼을 좀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시면 사실 충분히 뭐 하는 방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사관학교나 경찰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군복무를 이제 원래 저도 ROTC를 하면서 한 도중에 군복무를 의무 경찰로 다시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경찰이라는 직업, 군인이라는 직업이 사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예. 정말 이제 야간 근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는데, 경찰이나 그런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급 정년 제도가 또 있다 보니까 정년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경찰과 군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힘들다 싶으면 차라리 이제 대학을 입학하시든지, 아니면 일본 분들처럼 이제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빨리 붙고 난 다음에 일 경험 해보고 난 다음에 나오셔도 됩니다. 아직 10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굳이 막 한쪽 길로만 가야 된다. 아마 이제 주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겠죠.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제,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대학을 가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학교 한번 가보면 다른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저 주변에서도 저희 학교 나와서 이제 회계사라든지 뭐 변호사하고 계시는 이제 선배, 그다음에 동기 뭐 이런 분들 사실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도 같이 친해지기도 하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인맥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상관학교나 경찰대를 가는 거는 어, 정말 비추다. 예, 내가 싫으면 안 해야 됩니다. 굳이 해봤자 결국에는 시간만 낭비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 X, X입니다. 저는 이제 X로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건 세모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은지 물어보셨는데, 이거 왜 물어보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이게 맞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사실 공약을 봤을 때도 뭐 기억나는 게 사실 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대통령 후보께서 뭐 그 여러 뭐 GTX라든지 이런 거 잘 해주겠다, 아니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해주겠다 싶으시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멱사나 뭐 이런 관점을 보지 마시고, 이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겠다, 아니면 뭐 최근에 핫 이슈였던 게 이제 로스쿨과 이제 사법 시험 관련된 부분인데, 이쪽에 호의적인 분이 에게 있으시면 더 유리하신 분들, 로스쿨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로스쿨을 유지하는 쪽으로 택하시고, 아니면 사법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부하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을 찍으시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당을 보지 말고 나한테 맞는 공약, 내가 이런 공약이었으면 좋겠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할당제를 조금 더 잘 하시는 분들을 찍으실 것이고, 반면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대하는 후보를 찍으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은지보다도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후보, 내가 원하는 후보, 예를 들어서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을 좀 줄여주는 후보를 택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집이 없다 싶으시면 집을 조금 이제 싸게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내시는 분을 그런 분들을 이제 뽑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정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으로만 판단하시는 게, 정책으로 판단을 하십시오. 정책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혼논리학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혼논리학 이건 사실 이제 사실 요즘 인강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댓글을 한번 달았던 경험이 있는데, 김우진 논리학이라고, 이제 김우진 논리학을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김우진 논리학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요즘엔 책이 정말 많아요. 도서관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서관을 이제 찾아서 이제 가 보시면 도서관에서 많은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서관 이제 하셔라 하는 게 좀 추천해드리고, 일단 저 김우진 관련된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4년간 공시 공부를 포기하고 공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 쉬운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5급 공무원 있잖아요. 아마 5급은 아닐 건데 7급, 9급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금은 사실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제가 또 공부할 때마다라도 사실 이렇게 묶여져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1, 2차가 통합되어 있고 또 제가
합격했을 때는 1, 2차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7급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또 5, 7급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시 공부를 포기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공부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부는 어렵습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특징이 뭐냐면 뭐 세법도 있고 공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개사법, 민법, 특히 민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민법을 지금 거의 한 5, 6년간 했었거든요.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법을 좀 어느 정도 했고 사실 가장 자신 있는 법이 사실 민법이고 실제 제가 재판 같은 경우에도 매각 허가 취소 신청이라든지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실제로 사업자 등록도 지금 낸 상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거 회수를 하는 목적으로 뭐 강제 집행 정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실제로 저는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 경험이 있어가지고 민법 이런 것도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험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번 법원에 한번 가보시면 알 건데 생각보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소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가지고 한번 법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 일단은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사실 다 법과목 법과목이거든요. 법과목 다 법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편해요. 왜냐면 공사,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도시공사, 뭐 무슨 공단 이런 것도 다 법을 봅니다. 행정법, 행정학을 본다든지 민법, 행정법을 본다든지 다 법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이제 1번 지문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법을 조금 잘 하시면 굳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기름 안 간다 하더라도 엔간한 공기업이나 이렇게 그 이제 입사를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면 일단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개 보조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한번 취업을 한번 해보신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리고 일단은 계속 이제 4년간 공부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세상을 나가기 조금 무섭거나 이런 게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개보조원 취업이라든지 아니, 부동산 쪽에 회사에 취업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4년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지금 공무원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리셋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4년 정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나이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변에 봤을 때도 한 5년 차 때, 5, 6년 차 때도 시험 합격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것저것 해보시지 말고, 일단 연관돼 있는 걸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시 공부해가지고 뭐 행정법을 했다 싶으면, 행정법을 했었으면 행정법 관련된 이제 공사 공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공기업 이렇게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 4년간의 공시 공부를 이제 그냥 허투루 날리기는 되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약간 이제 토대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으시면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이 있으시면 일단 그 위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 한번 찾아보시고 뭐 편집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 공부에 내가 이런 공부를 4년 동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뭐 유튜버를 찍어 보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겁니다. 일단 실무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정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도 이제 어렵다 싶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쟁률도 지금 되게 낮아졌잖아요. 경쟁률이 이제 정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드립니다. 요즘에 또 이제 공무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없거든요. 사실 저도 제 동기들 중에서도 거의 한 10% 정도는 그만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그 중에서 또 나머지 동기들도 좀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중개사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무 경험 한번 쌓아 보시고 중개보전을 취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돈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 저 메일이 써놨기 때문에 그 메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단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고 저도 아마 이제 저보다 다 대부분 다 어리신 분들이 이제 이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를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다른 이제 세무사라든지 법무사, 변호사들한테 가야 될 거를 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사실 함부로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랐다는 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조금 길어졌지만 이 질문하신 분들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영상을 이제 공개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